이 계약서 사기예요. 이 인장은 위조본이고 이 조항은 함정이에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내하며 바보같이 웃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유창하고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너 바보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전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복은 우연이었을까요? 전략이었을까요?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담 임혜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한양 남쪽 끝자락 가난한 양반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지만 이제는 기와집 한 채와 작은 밭 몇 마지기만 남았습니다. 이 집안의 외아들 민호는 착하기는 했으나 글재주도 무재주도 없는 평범한 사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장가는 가야 할 텐데. 시어머니 박 씨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이러니 변변한 규수가 시집올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매쟁이가 처자를 데려왔는데 얼굴이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이름은 복순이라고 합니다. 복순이? 흔한 이름이네. 시어머니가 복순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얘야, 바느질은 할 줄 아니? 네, 할 줄 알아요. 복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투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밥은 지을 줄 아니? 네, 할 줄 알아요. 똑같은 대답,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처자 좀 모자라는구나. 하지만 이 형편의 며느리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복순이는 민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복순이, 나는 가진 게 없소. 당신이 고생할 것 같소. 복순이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좋아요. 민호는 안쓰러우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순박한 사람이라면 함께 살만하겠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마당을 쓸다가 갑자기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여기 씨앗 심어도 돼요? 씨앗? 무슨 씨앗? 이거요. 복순이는 치마폭에서 이상한 씨앗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심어봐야 뭐가 나겠니? 그냥 두렴. 그래도 심고 싶어요. 예쁠 것 같아요. 복순이는 바보같이 웃으며 씨앗을 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저 며느리 정말 모자라는구나. 하지만 며칠 후였습니다. 그 씨앗에서 파릇한 싹이 돋아났습니다. 동네 약초꾼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산삼모종 아니오. 산삼모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시아버지가 황급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약초꾼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심산유곡에서나 자라는 귀한 것입니다. 이 한 뿌리만 잘 키우면 은심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은심량이라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순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이 씨앗을 어디서 났니? 시집 오는 길에 주웠어요. 예뻐서 가져왔어요. 복순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주웠다고? 내 길에 떨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나 보구나.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왜 하필 저 구석에 심었을까요? 그곳은 집안에서 가장 그늘지고 습한 곳이었습니다. 산삼이 자라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한 달 후였습니다. 산삼모종은 무럭무럭 자랐고 약재상이 찾아와 은 15냥에 사갔습니다.
이야, 우리 집에 횡재가 들어왔구만. 시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복순이는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산 사요. 산? 무슨 산? 저기 보이는 저 민둥산이요. 나무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복순이가 가리킨 곳은 마을 뒤편에 쓸모없는 야산이었습니다. 돌투성이에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데를 왜 사? 그냥요 예쁠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산삼덕에 돈이 생긴 터라 마음이 너그러워져 있었습니다. 에휴, 바보 같으니라고. 그래, 얼마나 한다는데? 마을 이장에게 물어보니 은 5냥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 헐값이었습니다. 좋아, 사주마. 시아버지는 그 산을 샀습니다. 복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최고예요.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저 산을 사서 뭐 하려고 저러나. 하지만 2달 후였습니다. 관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산에서 은맥이 발견되었소. 뭐 은맥이라고.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민혼의 집안이 산 그 쓸모없는 돌산에서 은광이 발견된 것입니다. 관가에서는 그 땅을 은 300냥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300냥이라고. 은 5냥 주고 산 땅이 은 300냥이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복순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얘야, 너 혹시 이걸 알고 있었니? 네, 전 그냥 예뻐서요. 복순이는 여전히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라고 치자. 하지만 2번은.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며느리. 뭔가 이상하지 않소? 이상하다니? 산삼도 은광도 너무 우연히 겹치지 않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온 거요. 며느리 이름이 복순이잖소. 하지만 시어머니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정말 바보일까요? 아니면 은광 덕분에 집안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낡은 기와집은 너른 사랑채와 안채를 갖춘 저택으로 바뀌었고 밭도 여러 마직이 더 샀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구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주 한 끼만 주시오. 복순이가 달려나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남루한 옷을 걸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로 범벅이고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있었습니다. 어머, 어르신. 복순이는 노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모셨습니다. 얘야,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저런 거지를 집 안으로 들이다니. 불쌍해요. 밥 주고 싶어요. 복순이는 바보같이 웃으며 노인을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 며느리 정말. 하지만 복순이는 노인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했습니다. 노인은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천천히 드세요. 복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인은 사흘 동안 민혼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복순이는 노인의 옷을 빨아주고 매일 따뜻한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했지만 며느리가 워낙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그냥 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소. 노인은 복순이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을 의원이 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능력 밖입니다.
한양의 명의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한양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리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놀랍게도 사흘 전 떠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도포를 입고 허리춤엔 옥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노인장님? 복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소인은 한양에서 30년간 어의를 지낸 최 의원이라고 하오. 어의라고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의는 임금님의 병을 고치는 최고의 의원이었습니다. 은혜를 갚고자 왔소. 어디 환자를 보여주시오. 최 의원은 시아버지를 진찰했습니다. 이건 혈맥이 막힌 것이오. 최 의원은 품에서 귀한 약재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다려드리시오. 사흘이면 나을 것이오. 과연 사흘 후 시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살아났구나. 최 의원은 떠나기 전 귀한 처방전을 여러 장 남겼습니다. 이것들은 각종 병을 고치는 처방이요. 잘 보관하시오. 그리고 복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당신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최 의원이 떠난 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복순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너 혹시 저분이 어이인 걸 알고 있었니? 네, 전 그냥 불쌍해서요. 복순이는 또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 절대 바보가 아니야. 산삼, 은광, 그리고 이제 어이까지.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시어머니는 복순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원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우님, 오랜만이요. 큰아버지 민성이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민성은 평소 민혼의 집안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다고 쓸모없다고 뒤에서 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아우님, 그동안 어찌 지내셨소? 형님, 웬일이십니까?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맞이했습니다. 들었소. 큰 복을 받으셨다면서? 민성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은광도 발견하고 어이한테 처방전도 받고 참 복이 많으시오. 아, 그게. 그런데 말이오. 우리 형제 아니오? 형제라면 나눠야지. 민성은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재산을 좀 나눠주시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소? 시아버지는 난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형님, 그게 뭐요? 형제간에 나누기도 싫토? 민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순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저 배고파요. 복순이는 바보같이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성의 아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바보 며느리요? 쉿, 조용히 하시오.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었습니다. 민성은 복순이를 힐끗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저런 바보가 뭘 안다고. 아마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형님, 말씀 조심하시오.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소? 저 바보 며느리가 무슨 지혜가 있겠소? 민성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튼 재산은 나눠야 하오. 같은 핏줄 아니오? 시아버지가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순이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기 큰 가게 있잖아요. 큰 가게? 내 시장 입구에 있는 큰 가게요. 저거 사요. 복순이가 가리킨 곳은 시장 입구의 허름한 객주였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곳이었습니다. 그걸 왜 사? 예뻐요. 크고 좋아요. 복순이는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민성이 비웃었습니다. 하, 저런 허름한 가게를, 거긴 장사가 안 되어서 망한 곳이오. 그러게 말이오. 저 며느리 정말 모자라는구려. 민성의 아내도 함께 비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순이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삼도, 은광도, 어이도 모두 복순이 덕분이었습니다. 좋아, 사주마. 시아버지는 그 객주를 샀습니다. 민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휴, 바보 말을 듣다니. 그 돈으로 우리한테 나눠주지. 형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요?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요? 저희가 번 재산입니다. 나눠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민성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줬소. 두고 보시오. 당신네 망하는 꼴 볼 거요. 민성 부부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그 가게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좋아요, 예뻐요. 복순이는 여전히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어머니도 믿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일 틀린 적이 없었지. 과연 그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성은 복순이가 산 그 객주를 비웃으며 다른 곳에 투자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몇 년 했는데 어디가 잘 되고 안 되는지 훤히 보이요. 민성은 시장 안쪽 깊숙한 곳에 큰 포목전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대박 나는 자리요. 저 바보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민성의 아내도 신이 나서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박 나면 저 집안 코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어요. 한편 복순이네 객주는 한산하기만 했습니다. 시장 입구라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얘야, 정말 괜찮겠니?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기다려요. 복순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보름 후였습니다. 관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장 안쪽 길을 확장한다. 관가에서 시장 안쪽 도로를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민성의 포목전이 있던 자리가 철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민성은 기겁을 했습니다. 내 가게를 부순다고. 보상금은 원래 땅값의 절반만 드립니다. 관리의 말에 민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영가게가 한 달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아이고,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반면 시장 입구의 복순이네 객주는 달라졌습니다. 길이 확장되면서 시장 입구가 훨씬 넓고 화려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새 객주네. 위치도 좋고 깨끗한데?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한 달 만에 투자금의 3배를 벌어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시어머니는 복순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얘야, 너 혹시 길 확장 공사를 알고 있었니? 네, 전 그냥 예뻐서요. 복순이는 또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 며칠 후 민성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하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아우님, 나 좀 도와주시오. 형님, 내가 잘못했소. 재산 나누자는 소리 안 할 테니 제발 좀 도와주시오. 민성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난처했습니다. 그때 복순이가 나타났습니다. 큰아버님, 일하실래요? 뭐라고? 저희 객주에서 일하시면 돼요. 품삯 드릴게요. 복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성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던 바보 며느리 밑에서 일을 하라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맙소. 민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민성은 복순이네 객주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며느리 절대 바보가 아니야. 복순이는 장사를 정말 잘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들여와야 하는지, 어떤 손님을 잘 대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의 정체가 뭐지? 그리고 동시에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순이는 여전히 바보인 척하며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객주 장사가 번창하면서 민호네 집안은 이제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기와집에 논밭도 수십 마지기, 하인도 여러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가 쌓일수록 욕심내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관을 쓴 점잖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소인은 한양에서 온 김진사라고 합니다. 한양에서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시아버지가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김진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께 좋은 제안이 있어 왔습니다. 좋은 제안이라니요? 한양에 큰 상단을 차리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진사는 화려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보시다시피 관가의 허가도 받았고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인장도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금님의 인장이라니. 예, 이 사업은 관가가 후원하는 큰 사업입니다. 투자하시면 3년 안에 10배는 벌 수 있습니다. 10배라고요. 시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만 투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은 500냥 정도면. 500냥?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10배로 불어난다면 은 5천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흥분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그럼 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김진사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문으로 빼곡하게 적혀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그냥 투자 조건을 적은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김진사가 재촉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아버지는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요. 복순이가 갑자기 나타나 계약서를 낚아챘습니다. 얘야, 무슨 짓이냐? 시아버지가 놀랐습니다. 복순이는 계약서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계약서 이상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바보 같은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또박또박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여기 이 문구, 모든 재산을 담보로라는 부분. 보통 계약서엔 이렇게 안 써요.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 인장. 복순이는 문서의 인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관청 것이 아니에요. 위조본이죠. 이 부분 획이 삐뚤어졌어요. 진짜 관이는 이렇게 안 찍혀요. 뭐라고? 시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 투자금 회수 불가 조건이 숨어 있어요. 이 말은 한 번 돈을 주면 절대 못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순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관가 이름 빌려서 투자받고 도망가는 거죠. 사기라니. 시아버지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진사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요. 잠깐만. 가세요. 아니면 관가에 고발하겠어요. 복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진사는 서둘러 문서를 챙기고 도망쳤습니다. 젊은 것이 주제넘게 그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복순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바보 아니었구나? 복순이는 그제야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복순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복순이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말없이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내 정체가 뭐냐? 복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몰락한 거상 집안의 딸입니다. 거상이라고? 예. 저희 아버지는 한양에서 3대째 큰 상단을 운영하셨어요. 복순이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배웠습니다. 땅을 보는 법, 사람을 보는 법, 물건의 가치를 아는 법,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어요. 복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그 김진사 같은 사기꾼에게 모든 재산을 잃으셨어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탄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그래서 이 집안으로 시집 온 거냐? 예.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중매쟁이가 이 집안 이야기를 했을 때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복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집안에 와서 조용히 살자고. 그런데 왜 바보인 척했느냐?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복순이는 쓰게 웃었습니다. 똑똑한 며느리는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잘난 척하면 미움받고 나서면 시기받고 그래서 일부러 바보처럼 굴었단 말이냐? 예. 그게 편할 것 같았어요.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산삼도 심고 은광도 찾고 객주도 샀지 않느냐? 그건 어머님, 아버님께서 너무 고생하시는 게 안쓰러워서요. 복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도련님은 착한 분이에요.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를 받아주셨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부자로 만든 거냐?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바보인 척하면서도 집안을 일으키는 것. 시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속인 거냐 아니면 도운 거냐? 저는 그냥 복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복순이가 왜 무릎을 꿇고 민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이는 남편을 보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서방님,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무슨 거짓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얘야, 내 아내는 바보가 아니란다. 네, 그동안 바보인 척했던 거야. 우리 집안을 위해서. 민호는 아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이, 예, 고개 들어보시오.
복순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는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바보든 아니든 상관없소. 서방님, 당신은 우리 집안을 일으켰소. 아버님을 구했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었소. 그것만으로도 고마울 따름이요. 민호는 복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요. 거지 노인도 도왔고 큰아버님께도 일자리를 주었소. 서방님, 바보인 척한 건 우리를 속인 게 아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한 당신 나름의 방법이었을 뿐이요. 복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이제 바보 연기 그만하렴. 어머님, 내 모습 그대로 살아라. 너는 우리 집안의 진짜 복이다. 복순이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순이는 바보 연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객주 장사는 더욱 번창했고 복순이의 지혜로운 경영 덕분에 고을 최고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복순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장사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오? 동네 사람들도 복순이를 존경했습니다. 바보인 척하면서 집안을 일으킨 효부라니 정말 대단하오. 하지만 복순이의 진짜 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누가 오셨나?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옛날 복순이가 도와주었던 거지 노인 최 의원이었습니다. 소인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십니까? 임금님께서 소인을 다시 궁궐로 부르셨습니다. 어의로 복직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건 한 선량한 아가씨 덕분이라고. 최 의원은 복순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은혜를 갚으라 하셨습니다. 최 의원은 품에서 비단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비단과 은자입니다. 임금님께서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 최 의원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영감님께 정산품 품계를 내리신다는 교서입니다. 정산품이라니 시아버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평민이 산품 벼슬을 받다니 이는 엄청난 영예였습니다. 이 모든 게 복순이 아가씨의 선행 덕분입니다. 최 의원이 떠난 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복순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우리 집안의 복덩이구나. 복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아니다. 너는 지혜롭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착하구나.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삼도 은광도 객주도 모두 내 지혜 덕분이었지. 하지만 가장 큰 복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거지 노인을 진심으로 도운 그 선행에서 왔구나.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냥 불쌍해서 도왔을 뿐이에요. 아무 계산도 없었어요. 그래, 그게 진짜 복이란다. 복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전략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진심 어린 선행은 그보다 더 큰 복을 부른다는 것을. 그날 밤 민호가 말했습니다. 복순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서방님. 저는 그저... 아니요. 당신은 지혜롭고 착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요.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인 척하며 우리 곁에 머물러 준 것 고맙소. 복순이는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복이 오고
선한 자에게 복이 온다고 말입니다. 복순이는 둘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집안을 일으켰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가장 큰 복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지혜도 중요하지만 진심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